스픽스 속보 전해드립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재판 속개됐는데 오늘자 재판이 종료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김정환 수행실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한덕수 오늘 전격적으로 정언 거부를 했다는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 현장에 나가 있는 이분뉴스 강지호 대표기자 전화 연결했습니다. 강 기자.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한덕수의 인상이 매우 안 좋았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오늘 한덕수는 이제 검정색 양복에 에메랄드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처음에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증언하지 않겠다라고 재판부에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얘기했던 게 26년 1월 21일 형사재판 선고가 결정되어 있어가지고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일단 법리적 이제 구성으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본인이 다른 재판을 현재 받고 있고 15년형을 구형받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재판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한덕수가 이것을 하면서 국민들의 지금 공분을 사고 있는 부분은 왜 특검에서 15년 밖에 구형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최소한 뭐 무기 그리고 뭐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었던 것, 구형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15년 구형에 대해서도 지금 한덕수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느끼셨다는 거죠. 네,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재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란 또는 계엄 방조가 아니라 계엄을 막으려 했다. 혐의 해석이 지나치고 과도하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당당하게 재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 표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어 들어가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옷차림은 어떻게 지금 하고 나왔습니까? 옷차림은 검정색 양복에 에메랄드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예, 헤어스타일도 뭐 크게 변동이 없었을 테고, 네. 목소리가 굉장히 끼어 들어갔다는 건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됐다는 것을 현장에서 방청하는 강 기자 눈에는 확연하게 드러났습니까? 네, 오늘 확연하게 드러났고, 이게 한덕수가 12년 구형을 받은 건 우리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분노할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15년 형이 나올 줄 몰랐다라고 판단이 들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지금 구형을 받고 있어서 조만간 감옥에 갈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돼 보였습니다. 자, 그 얘기는 제가 좀 해석을 덧붙이자면 15년형이고 지금 이진관 부장판사 쪽으로 국민들이 무슨 특검의 이런 특혜 봐주기 구형이냐라고 하면서 실제 실형이 20년 이상 나올 것이다. 이병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25년형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결국 1월 21일이 되면 본인이 선고를 받고 풀려날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구속이 되면 결국 15년형 이상이 이제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특검의 구형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돼 있는 상태다라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15년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92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사실상 살아서는 나올 수가 없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15년형이 선고될지 그 이상이 선고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만큼 한덕수도 후회를 하겠지만 본인이 져야 할 역사적 책임 그리고 사법적 책임이 눈앞에 다가오니까 행동을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해석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윤석열의 수행실장이었죠. 김정환 실장이 나왔는데 의미 있는 발언을 좀 했습니다. 한덕수가 당시 윤석열의 비상계엄 당일날 오후 9시경에 국무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덕수, 윤석열이 대화하는 내용을 들었다는 것인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당시에 1차로 국무위원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김정한 수행실장이 잠깐 들어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한덕수가 윤석열에게 요건을 맞추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고, 이제 나가는 도중에 종족수라는 표현을 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이게 말은, 예, 그 말은 그러면은, 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려고 하니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 말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다는 것이요. 아니면 하려면 법적 요건을 제대로 맞춰야 한다라고 한 겁니까? 어떻게 들리던가요? 이 앞뒤 맥락을 고려해보면 한덕수가 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 11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요건을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것이 이제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본인이 계속 지금 주장해오고 있는 것이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은 안 된다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하는 것의 이게 일종의 그 증거가 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소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법적인 구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라고 했는지는 일단 발언의 내용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하기가 어렵겠네요. 네, 이제 앞으로 다른 국무위원들 재판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판별 날 것으로 추측됩니다. 자, 그리고 김정환 수행실장이 오늘 했던 발언 중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용현에게 굉장히 화를 내면서 역사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어필했다는 내용도 오늘 정언으로 나왔죠. 그 그러한 이제 내용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21시 53분에 당시에 이제 비서실장이 김영혁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아니 어떻게 역사에 책임질 거냐라는 이야기를 진술했습니다. 자, 그 말도 이제 정진석 실장이 지금 현재는 빠져 있습니다. 내란 사건과 관련돼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주도적인 아니면 반대를 했는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동조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김정환 실장이 이제 이런 오늘 내용을 직접 법정에서 이제 정언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오늘 윤석열은 직접 출석을 했습니까? 네, 오늘 윤석열이 이제 직접 이제 출석을 하게 되었고요. 뭐 오늘도 살이 좀 많이 빠져 보이고 흰머리에 머리는 이제 커트를 하고 온 모습이 보였습니다. 윤석열은 오늘 일체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은 윤석열은 일체의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후 재판이 한 3시 넘어서 이제 끝이 나버렸다는 것은 결국 이제 한덕수가 정언 거부를 해버리니까 한덕수를 통해서 뭔가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이제 일단 정언 거부로 다 무산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재판부는 백대현 부장 판사였습니까? 네, 오늘 재판부는 백대현 부장 판사였습니다. 형사합의 35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 현장에 나가 있는 이분뉴스 강조 대표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강 기자 계속 수고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